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의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약속이 있어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중이었는데요.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차를 목적지로 이끌고 가는 건 온전히 운전자의 몫인데 과연 내 인생의 운전석에는 누가 앉아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을 온전히 이끄는 분은 바로 주님이 되셔야 하는데요. 자주 그런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인생의 운전석을 내어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목사님, 열매 맺는 삶의 비결,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시편에 선한 사람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Steps of good men are ordered by the Lord. 그래서 누가 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이제 인도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기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살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말하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참 멋있게 살았다고 하는 인생을 평가할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초대 손님은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신성철 초대 총장님입니다. 네, 디지스트의 신성철 초대 총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사님 아니 반갑습니다. 총장님 말이에요. 네. 장길평 우리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잘 아실 거예요. 잘합니다. 예, 네. 그분이 나한테 과학자 중에 과학자가 신성철 박사님이라고 네. 그러더라고. 네, 과찬이시죠 뭐. 아니 그런데 제가 그걸 안 믿었는데 네. 이번에 대구에서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그 대학을 방문했을 때에 대한민국에 저런 대학도 있구나. 네. 참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 한 170명 우리 운영위원들 갔었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그 학교를 보고 나서 우리 총장님에 대한 존경심. 아이, 그러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과연 과학자다운 과학자라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네. 그러면은 그 과학 분야에 들어가시게 된 게 어려서부터입니까? 언제 나는 과학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신앙이 좋으셨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사실 원하신 거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첫아들이기 때문에 첫아들은 하나님한테 바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옆에 계신 우리 김정한 목사님 같이 훌륭한 목사가 되기도 힘들 것 같고 또 목사의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형국의 길인가 그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는 중에 제 고등학교 때 물리 선생님이 굉장히 그 물리를 재미있게 참 잘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현상을 쉽게 잘 설명해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결정적으로 이제 고3 때 이제 전공을 정해야 되니까 고3 때 그 유명한 선배들 초청 특강이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찾아오셨던 분이 그 고등학교에서 예, 고등학교에서 그 선배들 초청하는 특강이 있었는데 그때 찾아오신 분이 그 당시에 뉴욕 주립대 교수였던 정근모 박사님, 과기부 장관을 2번 역임하시는 또 크리스찬이시죠. 그분이 와서 이제 물리학을 이렇게 특강을 해주시고 또 한 분은 당시에 서울대 교수였던 권수길 교수님이라고 현 학술원 회장이십니다. 또 그분이 물리학을 전공하셨는데 아주 또 그 물리학에 그 매력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그 두 분의 그 선배 그 강연을 통해서 참 물리학이 저렇게 멋있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물리학을 대학에서 전공을 하게 됐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 신학이라는 거는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연구하는 거고 또 과학이라는 거는 자연의 섭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연구하는 거는 같은데 이제 그거를 인간 속에서 연구하느냐, 자연 속에서 연구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을 결국 살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네. 총장님 말이에요. 그 대학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네, 지금 거기 학부하고 대학원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들어갑니까? 저희 그 학부는 이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입학 사정관제로 해서 봅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 고등학교 맞고. 일단 졸업을 해야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기 때문에 과학에 관심이 있는데 과학에 특별히 창의성 있는 학생, 또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을 뽑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만 잘 보고 성적만 좋은 학생은 가급적 안 뽑으려고 그럽니다. 그런 학생들은 결국 암기는 잘하지만 네. 앞으로 창의력인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창의력과 그 과학에 대한 탐구심, 호기심 있는 학생들을 첫 아니 번째 그러면 그 뽑으려고 학교를 가면은 예, 장학금 하여간 학비 전액 면제, 그렇습니다. 예, 기숙사도 면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면은 고등학교 성적이 어느 정도가 돼야 거길 들어갑니까?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뭐 내신 성적 거의 뭐 1등급에 해당되는 그런 네. 학생들이고요. 또 저희 들어온 학생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과학고등학교에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거기 학생들이죠. 거기가 뭐 시설은 좋고 네. 그러면 교수진은 어떻게 돼요? 뭐 노벨상 수상자도 있다면요? 네, 그뭐 노벨 수상자도 우리가 초빙 석자 교수로 모셨고 사실은 이제 좋은 신생대학이 좋은 대학을 만들고 좋은 연구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 좋은 우수한 인력이 굉장히 필요하죠. 사실 처음 제가 2011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생대학이고 지방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서울에 대한 선호 사상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힘들었는데 제가 가면서 저를 보고 쫓아오는 또 교수님들이 있었어요. 그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석학급의 교수들이 그런 교수들이 오면서 저기가 대학이 괜찮은 대학이구나 하는 그 소문이 알려지면서 젊은 교수들이 지금 그렇게 이제 신 총장님은 저 카이스트에서 그렇습니다. 교수하시다가 예. 제가 카이스트에서 22년간 예. 교수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착출이 돼가지고 대구 경북에 이런 학교를 할 텐데 네. 총장으로 와서 좀 수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그때 가고 싶었어요. 그냥 카이스트에 있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총장은 제 인생 계획은 없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는 제가 인생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카이스트에서 22년간 있으면서 거기서 학문적인 업적도 꽤 쌓았고 또 거기 이제 부총장까지 하면서 보직을 하고 또 좀 있으면 총장 될 기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카이스트에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2010년 가을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이 디지스트 이사장이신 윤정영 이사장님, 삼성전자 부회장을 하신 분이셨죠. 그분이 이제 초대 때부터 이사장이셨는데 이게 학교 체제로 가면서 이 학교로 새로운 학교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아니 그럼 이건 국립입니까 그 학교가? 국립입니다. 100% 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여튼 당신이 평소 때 생각하던 그런 새로운 대학을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백지호에 마음껏 그려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처음에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한 6개월간을 저를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셨습니다. 위해. 예. 그래서 제가 그 열정의 첫 번째는 감동을 했고 또 항상 이제 그런 지속적인 뭔가 이 일이 벌어날 때는 크리스천으로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거치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16절, 17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힘을 얻고 그래서 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죠. 네. 그러면 지금 거기 외국 학생들도 들어와 있습니까? 외국 학생들이 한 10% 정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정부에서 학비를 지원해 줍니까? 자기 나라에서 학비를 그 지원해 학생들 똑같이 입학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네. 총장님, 그 국내 최초로 네. 무학과 단일학부 커리큘럼을 시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요? 네, 사실 21세기 우리가 필요한 인재를 융복합 인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융복합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건가에 대한 그런 깊은 고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 체제에서 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융복합 인재를 우리가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한 게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해야지만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고 네. 왜냐 융복합을 하려면 자기 전공 외에 다른 분야를 또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기초가 있어야 되죠. 마치 우리가 운동을 잘 하려면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시. 그래서 이제 기초과학, 기초공학을 튼튼하게 가르치고 거기에 이제 기초과학, 기초공학은 사실은 좌뇌 교육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뇌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우뇌 교육은 뭐냐면 인문사회 교육이에요. 예. 그래서 인문사회 교육을 강화를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자기의 창의성은 인문사회 교육을 접목했기 때문이다. 그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보니까 21세기의 이공계 출신들이 앞으로 많은 리더가 배출이 돼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리더십 교육을 또 시켜야겠고 예. 거기에 앞으로 대학의 변화 중에 하나가 대학이 지식 창출을 할 뿐만 아니라 지식을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하는 그런 기업가 정신 교육도 앞으로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정서적인 함양을 위해서 1인 1학기를 시키고 또 체력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태권도를 다 시키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다 짜다 보니까 이거는 기존 예. 학과 개념이 있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학과를 무너뜨린 거죠. 네. 그래서 사실 3년 반 전에 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교육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신 총장의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다. 그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한 의견들을 많이 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대로 돼가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나라나 뭐 네. 다른 선진국에 가보면은 이 공과 뭐 네. 캘리포니아 칼텍, 캘텍이라든지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있어. 텍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MIT 학교들이 이제 뭐. 많이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 많은 게 포항공대 네. 사람들이 네. 또 카이스트. 예. 그러면 이제 이 대구의 경북과학기술원이다. 네, 네. 광주에도 이런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광주에 이제 지스트, 광주과학기술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똑같은 체제 그 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40년 전에 생긴 카이스트, 서울에 생겼다가 지금 본부는 이제 대전에 가 있죠. 그다음에 광주에 20여 년 전에 생긴 광주과학위원 지스트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이 2011년에 이 학교 체제가 생긴 거죠. 사실은 그 전에 2004년에 연구소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학교 체제를 넣은 게 2011년부터 출범을 한 거죠. 그래서 3개 기관이 미래부 지금 산하에 있으면서 정부 지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포항공대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인데 거기는 포스코에서 지원하는 포항제철에서 그렇죠. 포항제철에 지원하는 그런 이공계 특화 대학이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러셨는데 우리 신 총장님께서 미국의 그러한 그 공과대학하고 네. 우리 한국의 지금 이러한 뭐 기술원 대학원하고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일 그 먼저 출발한 지금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세계 대학 평가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 카이스트 같은 데는 세계 이제 한 50위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늘 영어로 강의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영어로 하죠. 대학원 사실 이제 지난번에 학부부터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제대로 이제 안 돼서 그렇지만 이제 대학원은 뭐 기본적으로 영어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국제화나 이런 것들은 좀 이런 대학들이 다 지금 영어로 하죠. 저희도 이제 대학원은 100% 영어로 하고 있고 학부는 아직 학생들이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래서 저는 그 영어 때문에 교육은 희생시키지 말자. 그래서 일단 준비가 되는 대로 그렇게 이제 영어 교육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어 교육은 우리가 철저히 시키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러면 영어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모든 석학이 이제 펴낸 교과서가 대부분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익히고 또 충분히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네.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신학도 보면은 참 서구에 신학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쓴 논문이나 책은 거기가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또 한국에서 그걸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적도 있고 네. 또 한국 교수가 뭐 써낸 것도 있겠지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역시
제2 외국어로 영어가 능란하면은 네. 재료가 더 많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사실 총장 취임하면서 몇 개 그 약속한 것들이 중에 하나가 바이링구얼 캠퍼스, 한영 이중영어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는 이중언어로 돼 있고요, 한영. 그다음 모든 공식 행사는 이중언어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저도 예. 이제 만약 예를 들어 신학 보면은 주석을 본다. 네. 또 뭐 성서 사전을 본다. 우리나라에서 펴낸 거하고 해외에서 석학들이 펴낸 거하고는 현저하게 네, 많이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교육을 한다. 이것도 찬반이 많았죠. 카이스트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문에 이제 보도된 거 보니까 뭐 애들이 4명이나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카이스트에서 네. 그 자살하는 이유가 학과를 못 따라가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병이 있었습니까? 제일 문제는 하여튼 경쟁 사회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카이스트 정도 또는 뭐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학생들은 그래도 각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나름대로는 성적. 우수하고 뭐 1, 2등 하던 이런 네. 학생들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 모이면 거기서도 또 서열이 쫙 쥐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그 열등감에 이제 사로잡히죠. 그게 이제 항상 열등했으면 거의 익숙할 텐데 우등생이었다 그렇죠. 열등생이기 때문에 예. 그 정신적인 충격을 이기지를 못하고 그걸 또 옆에서 잘 케어해주는 그렇죠. 그런 그 학교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걸 경쟁 시스템으로 하지 않고 서로들 협업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팀 프로젝트로 많이 주어집니다. 개인이 각각 과제물을 하는 게 아니고 팀 과제물을 그렇게 주어져 가지고 서로 옆에 있는 동료가 경쟁 상대가 아니고 서로들 도와주는 팀 협력 상대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들어와서 우리 교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내 친구가 경쟁이 아니고 협력하는 상대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교육 그 체제를 바꿔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초대 총장님 신성철 총장님인데 네. 우리 극동방송의 운영위원장 되시는 장길평 운영위원장하고는 인척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처남매부지간입니다. 제 둘째 누님의 남편이 장길평 그러니까 손 아래? 위원장. 제 손 위죠, 저보다. 글쎄, 제가 손 여기 아래죠. 손 아래. 손 아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구에서 저희가 전국 수련회를 했는데 네. 그 장 회장께서 대구에 뭐 이런 학교가 있는데 한번 구경 갈 사람들 등록을 하라고 그러니까 한 50명만 뽑아 갖고 가려고 하는데 한 170명이 갔는데 예. 간 사람들이 다 나와 가지고는 야 우리나라에도 저런 대학이 있다. 예.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나왔는데 네. 만약 그런 사람들의 자녀가 네. 거기를 가고 싶다. 네. 그럼 지금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다. 네, 네. 우선 이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물리, 과학. 네, 그러니까 우선 뭐 어떤 학문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과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주위 현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는 게 과학자의 첫 번째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꽃이 빨가면 이게 왜 빨갈까? 하늘이 파라면 왜 하늘이 파랄까? 무지개는 왜 7가지 색깔일까? 뭐 지구는 왜 이렇게 돌까? 이런 아주 우위추위의 현상, 간단한 작동 기기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호기심을 일으키게 하고 그거를 질문을 해서 깨우치게 하고 또 공부를 해서 깨우치게 하고 그런 그 호기심을 키워주는 게 첫 번째 그 태도일 것 같아요. 좋은 과학자로서 크는데. 그럼 우리 저 아나운서 최 아나운서께서 애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11살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그럼 그때서부터 그럼 이 과학에 이제- 대한 관심을 네. 가져야 되겠죠? 요즘에는 이제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네. 여러 가지 이제 기관에서 이제 네. 과학 프로그램들, 네. 예, 그리고 네. 과학 교실 같은 게 그럼요. 운영이 많이 예, 되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직접 실험하게 하고 네.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데를 보내면은 많이 효과적일 것도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탐구심을 키워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그런 탐구심이 있으면은 뭐 과학뿐만 아니라 뭘 하더라도 다른 잘할 수 곳에도 있거든요. 연결이 되는군요.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특히 이제 초중고등학교에서 이 과학 과목 같은 걸 많이 좀 강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이런 과목들을 배우면
그다음에 인문 사회를 접근하는데도 굉장히 쉬워요. 네. 그런데 인문 사회만 하다가 나중에 과학을 하려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거를 비가역적 프로세스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네. 총장님 말이에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과학 분야나 뭐 스포츠 분야나 뭐 특별한 분야에서는 이미 선진국에 진입을 했다고 보는데 네. 전체적인 우리나라를 봤을 네. 때 우리가 네.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적인. 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양적인 면에서는 10위권의 나라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측면, 또 과학기술 측면의 10위권인데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30위권의 나라로 보통 봐요. 예. 우리 저희 과학 분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논문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 이런 건 10위입니다. 특허를 얼마나 많이 내느냐 이미 이제 4위권, 전 세계 4위의 특허 강국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얼마나 질적으로 가치가 있느냐, 임팩트가 있느냐, 남이 많이 인용을 하느냐 이런 면에서는 한 30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한국의 주재 특파원이 그런 표현을 하던데 한국은 기적을 이룬 나라지만 행복을 잃은 나라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뭐 양극화의 문제, 또 자살은 세계 1위고 교통사고 세계 1위, 여러 가지 그 다크사이드 어두운 면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한국이 이제 후진성을 가졌고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선진성을 가졌는데 이걸 합치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합친 거는 제가 볼 때는 한 30위권으로 보시면. 그럼 아직 선진국에 진입은 못했죠? 선진국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선진국 문턱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예를 들어 뭐 스포츠 분야나 여자들 골프 치는 거 보면 네, 우리는 네. 당연 미국 아니면 한국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예. 보면은 예. 그러면은 우리에게 기회만 주어지면 네. 학생들에게도 네. 또 도전만 주어지면은 해낼 수 있는 국민성은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한국이 우선 한국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DNA가 아주 뛰어나고 우수하고 그다음에 거기 하나 좋은 게 뭐냐면 한국은 자발적인 응집력이 있는 국민이다.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 우리 그 외환 위기 시절에 우리가 근무오기를 했잖아요. 네. 이 근무오기를 누가 정부가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외환 위기를 우리가 극복을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지난번 월드컵 그때 2000년 사왕 신화도 붉은 악마를 표현한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응원했다는 거죠. 이번 세월호 참사도 보면 전 놀란 게 많은 국민들이 이 분노,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 이제 전체적인 트라우마에 빠져 있지만은 이 국민들이 그런 슬픔에 동참을 하고 또 그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그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그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DNA고 앞으로 우리나라 선진화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보탬이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뭐 연결됐다며?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디지스트의 신성철 초대 총장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가운 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같은 곳에 계시죠? 네. 예, 지금 대학 원장이기도 하신데요. 장로님이십니다. 장평훈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 교수님. 네네. 지금 여기 총장님을 모시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 총장님 우리 장 교수님이 아시는 이 총장님 네네. 정말 그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총장님 자격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은 더 큰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저희 학교도 정말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분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 네네. 지금 이제 뭐 유태 계열 사람들은 뭐 물리학도 그렇지만은 경제학도 노벨상을 많이 탔는데 네네. 우리 총장님 같은 분은 왜 여태 노벨상을 못 탔어요? 아마 그 노벨상 받는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격이 있었지만 못 받는 사람들이 정말 저는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교수님 말이에요. 네네. 노벨상을 탄다. 그다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네. 이제 노벨상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추천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네. 우리나라 국민성이 말이에요.
네네. 누가 좀 똑똑하고 두각을 나타내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 내려뜨려서 밟으려고 그러잖아요.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늦은 감도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님 같은 분이 뭐 노벨 평화상을 한번 탔으면 하는 걸 생각하고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추천을 했는데 네. 물론 노벨상을 심사하는 그분들은 뭐 종교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큰 저기를 의미를 안 갖고 있더라고요. 네네. 예를 들어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목사로서 노벨상을 탄 게 아니라 네네. 흑백 문제를 가지고 노벨상을 탔고요. 네네. 이제 뭐 수시 아웅산 뭐 그런 사람들도 역시 이제 정치적인 의도에서 이제 노벨상을 탄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여러 가지 면으로 보면은 우리 신 총장님 같은 분도 네. 참 주변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추천을 해 주시고 잘한다 그러면 노벨상을 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아직은 뭐 학문적으로 많이 부족하죠. 네. 뭐 하나 발명하면 되잖아요. 네. 교수님도 원래 카이스트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신 총장님 따라서 오신 건가요? 그거는 네. 다릅니다. 네. 저는 별도로 따로 제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결정한 일이고 그 후에 신 총장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 네네네. 그러시군요. 카이스트 때의 신 총장님과 또 이 디지스트 때의 신 총장님 어떻게 달라진 점이 있으신지요? 제가 볼 때 기본적인 그 태도는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신 총장님과 학과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물리학과였고 저는 기계공학과였고 했는데요. 네. 다만 저희가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 총장님하고 참 그 믿음의 어떤 그 형제로서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로 한번 개인적인 자리에서 자신이 앞으로 그 인생의 궤적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조금 공인으로서의 어떤 그 길을 택하고 싶다 하는 그 일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게 1987년도였는데 27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정말 그 길을 택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가는 길은 그때나 지금에 다름이 없었지만 아마도 일이 이제 그 복잡성이나 난이도가 훨씬 더 높은 일을 맡게 되는 셈이 되겠죠. 네. 근데 장 교수님 말이에요. 네네.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중학교 학생들이 과학을 연구하면은 하나님하고는 멀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과학하고 신학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느냐. 네, 네. 과학은 모든 것을 입증해야 되고 네, 신학은 모든 것을 그대로 믿어야 되고 네, 그러한 면에서 과학자로서 또 과학 교수로서 네.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진짜 과학을 아는 분들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진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네, 네. 장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된다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찰스 다윈 같은 사람이 네네. 진화론을 설파하면서 네. 그 양반이 본래 목사의 아들이었다고 그런가? 신앙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했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 젊은 학생들이 이제 내가 과학을 연구하면은 하나님을 못 믿게 된다.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장 교수님은 어떻게 설득을 시키시겠어요? 예,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과학이 입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영역은 더 이상 과학으로서 이야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그 어떤 자기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정말 깊이 들어가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실히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장 교수님은 그 로봇, 의료 로봇을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이시거든요. 예. 아마 이제 로봇을 제가 이제 로봇 하시는 분들한테 얘가
정말 로봇을 얼마나 많은 연구비가 지금 투입이 되고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지금 로봇의 수준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과 비교하면은 이건 도저히 비교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그런 연구를 할수록 이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걸 그렇죠. 아마 굉장히 깊이 느끼실 거예요. 장 네. 교수님 그러시죠? 아이 정말 그렇죠. 그건 뭐 정말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네. 의학 계통에서 수술을 한다, 심줄을 끊어놓는다, 그거 붙이는 거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네, 낫게 하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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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신기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물리 쪽에서도 보면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우선 이 우주가 이렇게 형성되고 이 자연이 질서 있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뭐 어떤 분이 이게 게재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 자전축이 조금만 어긋나더라도 지금 지구는 그냥 멸망이 옵니다. 그렇죠. 그런 이런 평형을 네. 쭉 유지하는 것들이 이 어떤 분의 섭리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 어떤 분을 신앙인은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고 예. 불신자들은 우연이 됐다고 믿는 그러니까 거란 말이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예를 들어 infinite, finite. 네. 정말 우리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정말 제한이 돼 있지 않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믿음이죠. 예. 예. 그래서 과학자들이 진짜 과학자면 믿음이 더 그렇게 네. 증가가 되고 더 확신이 입증이 생기는 되고요. 거죠. 네. 예. 교수님 장 말이에요. 장 교수님. 네. 네네. 정말 대학 원장님하고 총장님이 네. 그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을 네네. 세계의 10개 안의 대학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네. 미국 유학 시절에 저희 김정한 목사님 설교 들으신 적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그런 예, 적이 말씀 있습니다. 좀 해주세요. 그게 저희는 그 미국의 그 보스턴에 그 렉싱턴이라는 그 동네에 그 저기 뭐죠? 그레이스 셰플이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기도 했고 그랬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 김장한 목사님이 한번 오셨습니다. 제가 거기 저 선교 부흥회를 갔었는데요. 네네 그러셨죠. 그때 거기 학생으로 계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MIT에서 공부하셨거든요. 그 교회가 커요. 예, 큰 교회죠. 예, 그리고 저 그 목사님도 유명한 목사님이고요. 네, 네 맞습니다. 거기 다니셨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그 학생 때, 예, 그렇습니다. 저 MIT 학생 때. 네,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때 그러면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랬구나. 네, 네. 오늘 이 전화 연결이 또 특별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신 총장님께 또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축복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신 총장님 이렇게 보니까 정말 평생의 지기가 되었습니다. 그죠? 네. 늘 이렇게 같이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또 같은 가치와 또 같은 방향을 공유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저로서는 행복하고 그러면서 또 서로 약점을 많이 서로 챙겨주면서 이렇게 보완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또 신 총장님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힘을 모아서 그 가치들을 갖다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 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영어로 한 5번 설교를 했을 거예요. 예. 선교대회에. 그때 교인들도 많이 왔는데 뭐 한국 학생들도 덜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주로 이제 미국 교회를 가면 미국 사람들이 뭐 다 식사 대접하고 하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한테까지 시간을 할애받을 그러한 적은 안 됐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런데 신 총장님 말이에요. 네. 우리 장길평 위원장님 어떤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업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신 일에 철저하시고 보면은 일단 본인이 해야 될 일은 정말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님이 좀 예. 힘드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힘든 면도 있겠죠. 근데 네. 뭐 누님도 뭐 상당히 이렇게 철저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까지 잘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 상당히 본인이 남들한테 철저하기 때문에
본인도 남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철저하기를 원하시죠. 아마 그런 면에서 조금 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방송국의 기여도도 많으시고 근데 이제 늘 아주 과학자 중에 과학자가 네. 우리 신성철 총장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 네. 과찬이시죠. 예. 아니 그래서 네. 참 처남을 저렇게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예. 그런 생각은 늘 가졌는데 네. 우리 신 총장님께서 우리 장길평 운영위원장을 평한다면은 한마디로 매사에 철저한 분이다. 그렇죠? 네, 네. 그 최선을 다하는 분이다. 아마 그건 뭐 김 목사님께서도 같이 오랫동안 지내시면서 그렇게 느끼셨을 텐데, 하여튼 그 가끔 우리 저 김장한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면서 당신이 어떻게 이분을 이렇게 모시는가, 어떻게 섬기는가 그런 거에서 가끔 말씀하시는데 제가 상당히 감동을 받습니다. 아주 뭐 예. 철저해요. 예. 그래서 조금만 어긋나도 아주 그 양반은 직언을 하는 분이에요. 글쎄. 그렇죠? 예. 그런 면이 좋다고요. 예.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의 신성철 총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지금 섬기시는 교회가 어디시죠? 지금은 사모침례교회 서울에 있는 네. 사모침례교회 안수집사로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은 저희 부모님들이 서울에는 서울침례교회, 침례교회로는 1번지 교회죠. 거기에 최초의 부부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릴 때 신앙생활을 쭉 했고, 그다음에 이제 유학 가서는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에 아내가 반주를 하고 저는 성가대 지휘하고 그러면서 봉사를 쭉 했었고. 지휘까지 네, 과학자가 했습니다. 그럼 과학적으로 하겠네요. 뭐 아마추어 레벨에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카이스트 대전으로 오면서 대흥 침례교회 네. 섬겼고 그때 그 안수 집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모 침례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있습니다. 네. 여기 사연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목회하시는 부모님을 따라 연고가 없는 지역을 옮겨 다니며 농촌에서 자란 목회자 자녀입니다. 교회 마당을 놀이터 삼아 뛰놀던 어린 꼬마가 어느덧 20대 청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늘 목회자는 항상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어디서든지 설교할 준비, 둘째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 셋째는 어느 때든지 사명자로 떠날 준비.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어린 시절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청년의 때가 되고 아버지의 평생 사역을 돌이켜보니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농촌 목회자 자녀들과 함께 교제할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바탕 웃고 난 뒤에 가족과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자 동생들의 어여쁜 웃음 뒤에 자리 잡고 있는 눈물과 아픔들이 새어 나왔습니다. 물론 어떤 직업이든 부모 세대와 함께 자녀 세대도 겪게 되는 아픔과 상처가 있겠지만은 제가 직접 겪어보았기 때문인지 그 모습들이 유독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농어촌과 미자립 교회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소명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역의 중요성을 미처 깨닫고 있지 못한 어린 자녀들을 위해 먼저 바른 신앙의 선배가 되어주고 눈앞에 환경만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도록 동기부여해 주는 조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세 자녀분을 훌륭하게 키우시면서 느끼신 점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언젠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도전이 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김보연 자매 올림. 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우리 예. 애들은 이제 헌혈 아니에요. 네. 한국 사회에서 헌혈아 키운다는 게 네.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품은 뜻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그 계획과 비전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 방송사에서 준비한 선물을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요.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요.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도 남겨주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 방송은 극동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오셔서 시청해 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요. 네. 네,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계획과 비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도 네. 제목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이공계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리 양성하는 디지스트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이 21세기의 창의력을 갖춘 그런 실력 있는 학생이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공의로운 정신을 가진 그런 학생들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는 또 국가와 세계에 기여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기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그 세월호 참사를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그런 헝그리 스피릿만 우리가 선진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배고픔 정신으로만, 경제적인 선진화로만. 우리 사회가 선진화가 돼야 되는데 결국 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려와 희생의 그런 정신들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사회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기존 기성세대가 변하기는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변해야 되는데 젊은 세대들이 변하는 거는 결국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그런데 총장님 말이에요. 네. 저는 늘 이게 숙제인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말입니다. 네. 베이토븐 같은 음악가가 나올 수가 있을까? 네. 맨델슨 같은 사람 또 렘브란트 같은 화가가 네. 나올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디벤치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을까? 또 타마스 에디슨 같은 사람이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네. 수가 있을까? 가능성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유전 인자는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네. 그런 환경만 조성을 해주면 좋은데 지금 우리의 그 교육 풍토들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의 중요성을. 그러니까 개인의 창의성, 다양성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교육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사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수님들한테 질문하면은 야단 맞아요. 특히 교수님들이 모르는 거 질문했다가는 아주 그냥 학점이 나빠지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질문을 하고 호기심을 가지란 거를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새로운 교수하고 다른 답을 낸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단 그 말이죠. 지금 저 어려서 이제 뭐 과학책 보면서 큐리 부인 네, 굉장히 우리가 선호하고 동경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과학자, 음악가 참 한국에서도 나올 만한데 네, 그런데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 작곡해낸 거나 한국 네. 사람이 발명한 건 그렇게 중요하게 느끼지 않는 이러한 것도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 반세기 전엔 정말 이 존재감이 없는 세계 최의 빈국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들이 참 많다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인정을 받아야 그 다음에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먼저 인정받기가 참 힘들다고요. 근데 이제는 조금씩 이제 자존감, 자신감이 좀 생기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기능 올림픽인가 거기 나가면 금메달을 싹싹 다 쓸어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예. 이제 그게 모든 학문 분야에서도 이루어지면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 세대가 지나가고 네. 그 다음 세대에서는 막 그러한 인재가 나오지 않을까. 나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이제 남은 게 선진화거든요. 그래야 이제 선진국에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게 4개를 다 이루기까지가 보통은 200년이 걸렸어요. 일본만 해도 150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그 세계화까지 50년 한 거니까 저는 한 30년만 지나면 한국이 선진화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남북 면에서 통일도 되고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가 이런 사회의 선진화에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고 크리스천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의 신성철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인재 키워내시는데 더 크게 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갔죠? 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하고 얘기하니까 뭐 아이고, 엄청 빨리 가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좋은 자리 초대해 주시고 또 훌륭한 우리 김장한 아니, 목사님과 근데 언제 대담을 한번 할 또 수 있게 한번 오셔야 돼서 되겠어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고맙습니다. 가십시오. 예, 예.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